달래 지구과학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줬던 숙제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곳을 찾아 옳게 고르시오.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데 맑고 바람이 약하다. 아니죠. 상승이 아닌 하강기류가 나타나죠. 2번, 태풍은 수온이 높은 바다를 지나면 세력이 약해지고 중심기압은 높아진다. 아니죠.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와 온도가 있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고 중심기압은 낮아집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약해지고 중심기압이 낮아진다. 3번은 중심기와 에너지를 공급받 세력이 약해지고 중심기압이 낮아진다는 건 태풍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중심기압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왼쪽으로 휘어진 포물선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 아니죠. 태풍의 왼쪽은 안전반원입니다. 태풍은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오른쪽의 포물선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태풍의 인공위성 사진에 나타낸 것이다. 태풍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선면에 동반하지 않는다. 맞죠? 증각선이 원형에 가깝다. 태풍의 원형이라서 맞는 말입니다.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더 강해진다. 아니죠. 세력이 더 약해집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온이 높은 열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적도 아니에요. 태풍의 눈에서는 구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림은 북반구에서 북상하는 태풍의 단면에 나타낸 것이다. AC 중 기압이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왜냐하면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은 태풍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A와 C 중 안전반원에 해당하는 곳은 A. 왜냐하면 A가 태풍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다른 바람과 함께하여 상쇄되어 바람이 배열을 약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AC 중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은 C. 왜냐하면 태풍의 오른쪽 위험반원의 위치에 C가 있기 때문입니다. 4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어느 지점에서 관측한 기압, 풍속, 통영에 나타낸 것이다. 1번, 태풍의 중심이 관측 지점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시간을 쓰시오.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여기 기압이 낮아진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관측 지점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하는지 쓰시오. 위치하지 않습니다. 안전반원에 위치합니다. 풍속이 약한 게 보이시죠? 악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곳을 찾아 오르게 고치시오. 집중호우는 대기가 안정할 때 잘 나타난다. 아니죠. 불안정할 때 잘 나타나죠. 뇌열 발달 단계 중 적은 단계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아니죠. 상승기류가 나타나서 구름이 높게 쌓이죠. 우리나라의 상륙화가 진행되면 중국과 몽골에 황사가 발생하는 횟수는 증가합니다. 아닙니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에 산업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거죠. 고로 우리나라와 중국과 몽골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뇌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를 발달 순서대로 나타내시오. 가다의 순서대로 나타내면 가와 다입니다. 가는 적은 단계, 나는 성숙 단계, 다는 소멸 단계입니다. 이걸로 오늘의 과제 풀이가 끝났고요.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염분 풀이입니다. 해수의 염분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는 PSU인데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 PSU, 35g이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염분은 장소나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염료수의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만약에 해수 1kg에 이렇게 35 PSU가 녹아있으면 이렇게 27.21의 NaCl이 녹아있고 마그네슘은 3.81 정도 녹아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kg당 70g의 염분이 녹아있는 물에 가도 얘네의 비율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NaCl은 54.42 녹아있고 MgCl은 7.62 녹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율은 똑같죠? 자, 그리고 염분은 녹아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염류는 녹아있는 정확한 성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니 다른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라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표층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 표층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염분의 변화 요인. 증발량이 많을수록 강수량이 적을수록 염분이 높습니다. 염분이 높은 곳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높은 해역입니다. 물은 점점 증발해 가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소금량만 그대로 오니 물이 줄어드니 점점 짜지겠죠? 염분이 낮은 곳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해역입니다. 증발은 조금해서 물은 적게 줄어드는데 어디서 자꾸 비구름이 와서 비가 막 내리면 소금이 그대로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점점 염분 함유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염분의 변화 두 번째는 강물의 유입입니다. 자, 강물은 담수죠. 물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소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이 강을 따라서 바다에 왔어요. 바다랑 강이 만나는 지역에는 담수가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이 물과 염분이 섞이면서 염분이 자동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염분이 높은 곳은 강물의 유입이 거의 없는 대양이고, 그리고 염분이 낮은 곳은 강물이 이길 때는 연안 쪽입니다. 해수의 결빙과 해빙. 바닷물이 얼 때는 소금은 얼지 않고 물만 얼니다. 그 말은 바닷물이 얼게 될 때 소금만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바닷물이 많이 얼면 많이 얼수록 물이 줄어들고 소금은 튀어나오니까 물의 염분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가 높은 곳은 해수가 결빙되는 곳입니다. 결빙이 물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낮은 곳은 빙하가 녹는 곳, 그러니까 해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위도별 표층 염도의 분포표입니다. 적도와 위도 60도 쪽은 저압대가 위치하므로 강수량 증발량이 많아 표층 염분이 낮습니다. 그렇죠. 표층 염분이 60도라 적도에 더 낮습니다. 위도 30도 근처는 고기압대가 위치하므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표층 염분이 높죠. 높은 게 나타나 있죠. 극지방, 기온이 낮아 증발량이 적고 빙하의 윤회로 염분이 낮지만 결빙이 일어나는 곳은 비교적 염분이 높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거 보이시죠? 대륙이 육지로부터 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대양의 중심부가 표층 염분이 낮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표층 염분과 증발량 강수량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보이시죠? 왜 이런 표층 염분이 높은 곳에는 비가 거의 안 오고 표층 염분이 낮은 곳엔 비가 많이 와서 그 그래프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 극지방에 조금씩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해수의 결빙으로 인해서 증발과 강수량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탐구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의 용존 기체,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를 말합니다. 용존 산소량,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말합니다. 해양생물의 생명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하며 해수의 표면에 녹아 들어오거나 해양생물의 광합성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용존 이산화탄소, 해수의 중탄산염 이온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체 이용에도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고체는 그래도 고체는 수온이 높으면 용존량이 증가하지만 기체는 수온이 낮으면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용존 산소량 그래프입니다. 용존 산소량은 혼합층에서는 산소 농도가 높고 바람이 계속해서 산소를 넣어주고 광합성도 일어나니까 이제 수온 약층에 가면 급격하게 광합성하는 친구들도 줄었고 바람도 안 들어와서 급격하게 산소량이 낮아졌다가 심해층으로 가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산소량이 높아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산소 용존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산소가 어디서 공급이 되냐, 여기 위에 산소가 다 있고 밑으로 갈수록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산소가 유입이 되냐 하시면 아마 뒷페이지에 나오긴 나올 텐데요. 해수가 순환할 때 위에서 산소를 가지고 내려오는 해수가 아래쪽을 지나갈 때 그 산소를 이 친구가 흡수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자,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표층이 적죠. 왜냐하면 광합성을 할 때 재료로 쓰이니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재료로 쓰는 것도 없고 딱히 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개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바닷물 10kg을 준말시켜 35g의 물을 넣었다면 이 해수의 염분은 34 pSU입니다. 자, 염분이 다르더라도 해수 중 녹아있는 염분 사이의 비율은 일정한데 이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해수의 표층 염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아랫말씀말을 읽어보시오. 증발량이 증가하거나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면 표층 염분이 높아집니다. 강수량이 많아지거나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표층 염분이 낮아집니다. 적도 부근 해역은 저압대가 발생하여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 표층 염분이 낮습니다. 부근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표층 염분이 높습니다. 기체의 이용해두는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해수의 표층 부분에서는 식물성 플라nk톤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용존 산소량은 많고 용존 이산화량은 적습니다.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증가합니다.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수온입니다. 해수의 표층 수온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복사 에너지입니다. 우리 지구가 영향을 제일 받는 게 태양복사 에너지니까요. 저희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우리 1학년 때 했었죠. 태양빛이 점점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위아래로 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수온이 낮아지죠. 고緯도로 갈수록. 저희도 지역에서는 고緯 지역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부분 육지 영향을 받는 곳이 대양의 중심부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육지 근처는 대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대양 쪽은 물길이 있기 때문에 수온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문수온 대체로 위도와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더 나란합니다. 대륙이 적으니까 온도 변화가 더 적겠죠. 같은 위도에서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서양이 서하니 하늘의 영향을 받는 동안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해수면 표면이 들어온 태양빛 에너지가 수십 10m 이내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해수가 가열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표층수온이 가장 높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해양층의 구조, 이거 1학년 때 했던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약해, 저위도는 바람이 약해 혼합층의 두께가 얇고 저위도 여기, 표층수온이 높을수록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한다. 수온 약층의 표층수온이 높보다 잘 발달했죠 여기. 자, 중위도 바람이 강해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고 수온 약층이 깊게 발달해 있죠 중위도. 자, 고위도 해수의 생산 구조가 나타나지 않죠. 고위도로 가니까 다 심해층입니다. 자, 이거는 수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저위도에서는 수온이 높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쭉 내려가죠. 중위도에서 있다가 쭉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자, 위도마다 그래프가 나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잘 연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수의 밀도.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밀도가 증가합니다. 주로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해수의 밀도 분포. 밀도는 대체로 수온 분포와 관계로 나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높고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가 적어집니다. 자, 위도에 따라서 수온이 높아지니까 밀도가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자, 수온의 염분도, 수온 T를 세로축에, 염분을 S로 가로축에로 하여서 수온의 염분 밀도를 함께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같은 등밀도선 이 선 위에 놓여 있으면 두 점은 수온과 염분이 달라도 밀도가 같은 해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수온과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풀어보겠습니다. 전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에서 등온수는 대체로 동위도에서 나타납니다. 같은 위도에서. 자, 같은 위도에서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이 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동원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다음은 해양 생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지요. 혼합층은 바람의 두께가 강할수록 깊어진다. 수온 약층은 표층수온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에 상관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위도에 따른 해양 생산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해당 위도로 음악히 연결하시오. 혼합층의 두께가 얇고 표층수온이 높아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는 것은 저위도입니다. 해수의 생산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 고위도입니다. 바람이 강해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고 수온 약층이 깊게 발달한 곳은 중위도입니다.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염분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럼 저는 2학기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